조선 후기, 특히 19세기는 탄관 오리의 수탈과 사회적 모순이 극에 달해 밀라는 시대라 불립니다. 당시 백성들은 세도 정치 아래 자행된 삼정의 문란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자 집단적인 저항에 나섰습니다. 1862년 조선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농민 봉기입니다. 세도 정치 하에 심각한 삼정의 문란과 탄관 오리의 수탈에 저항하여 진주 농민 봉기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가마솥에 팥죽 끓듯 여기저기서 수많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지만 그 어느 곳도 자신들의 요구는 묵살되고 앞장섰던 사람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일어난 1894년 갑오 동학농민혁명은 그 참가자 수가 많았음에도 전봉준을 비롯하여 손아중, 김계난 등 접주를 비롯하여 앞장섰던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살았던 본 채널의 주인공인 학초는 한 번도 아닌 6번이나 수천 명을 이끈 장도로 나서서 매번 자신도 참여한 사람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학초는 고종 원년 예천에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재산도 빽도 없는 가난한 시골 가정입니다. 그가 20세가 되던 해인 1880년 그 지역에 닥친 흉년에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수천 명과 함께 관할을 찾아 세금 감면을 주장 관철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당시 군수가 이용태라고 하면 더더욱 놀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 훗날 고부군수 조병감의 학정에 겹치지 못하여 일어난 봉기를 잠재우기 위해 파견한 안내사가 바로 이용태입니다. 그는 안내사의 역할은 저버리고 백성들이 감히 관할을 습격하여 군수를 내몰았다고 가담자를 징치하자 재차 봉기로 동학혁명의 도화선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학초도 수천 명을 이끈 동학의 접주로서 활동도 하였습니다. 호남 지방에서도 동학 활동이 활발하였지만 이대 교주 최시영리는 보은과 가까운 예천은 영남 지방 그 어느 곳보다 동학 활동이 왕성하였습니다. 전국의 동학혁명이 무위로 끝나자 그는 경주 안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곳 달대평 넓은 들에 5년 전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 수리국 관리들과 대구 병영 진의대 장교가 수세를 받기 위해 멀쩡한 볼을 헐고 다시 쌓는 고부에서 조병감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반대를 하였고 반대를 한 농민들은 관아에 잡혀갔습니다. 학초는 목림인 사람들의 권위에 못 이겨 장도로 나서게 됩니다. 학초는 수천의 농민들을 이끌고 관아를 찾아가기도 하고 관찰부에 소장을 내어 끝내 무효화하였습니다. 대신 이를 벌인 관리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부군에서 일어났던 일과 판박이었으나 해결 방법은 달랐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짧은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경주 군수를 몰아낸 이야기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1902년 당시 군수 김윤환은 매관 매직을 통해서 부임한 사람으로서 온갖 수단을 부려 경주 부민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군수를 몰아내는 사건입니다. 임금이 임명한 군수를 몰아내는 사건이니 대구 관찰부에서는 그냥 있지는 않았겠죠. 사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보낸 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모두들 관아에 모여 목 놓아 울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군수 김윤란만 파직되었고 앞장섰던 사람은 약간의 벌만 받은 것으로 결말지어졌습니다. 이 채널의 주인공 학초를 제외하고는 이 시기에 장도로 나선 사람 중 살아남은 사람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장도란 민원의 소장에 제일 앞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두머리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도 장도로 나서지 않으니 이처럼 사발을 엎어놓고 연명으로 이름을 써 누가 장도인지 모르는 소장을 올리는 겁니다. 바로 사발통문이죠. 학초는 6번이나 장도로 나섰지만 사발통문 같은 것은 만들지는 않고
오직 소장어 1000번의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작은 수도 아니고 수천의 민족을 이끌고 작은 문제도 아닌 것을 어떻게 속끝 하나 다치지 않고 관철하였는가는 당연히 이때까지 다른 장두가 한 방법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민족을 이끌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똑같으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꿇어 엎드려 억울합니다, 살려주소서만 외치고 몽둥이나 병장기는 잡지 않았습니다. 감히 관가에 도전한다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도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을 옥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장도로 나선 학초는 관리들에게 논리정연하게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여 뜻을 이루었습니다. 서슬퍼런 관리도 그의 논리정연한 말에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건드려 마음을 바꿉니다. 남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은 비단 민중항쟁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간이든 상하간이든 하물며 가족간에도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그 사람을 설득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채널의 영상을 통해 학초의 해결 방법과 그에 따른 논리 정연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면 내가 배우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질 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도전해 내 말을 거역해 너 죽고 나 죽자 등의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맨 하수에 속하는 방법이고 그 후유증은 언제나 남기 마련입니다. 학초는 민중봉기 외에도 14살 때 진영에 잡혀간 아비를 구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이처럼 설득으로 해결합니다. 여기서 학초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때마다 어떤 말을 통해 요지부동 없는 관리들을 설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학초가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도 검토해보고 학초의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 성숙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그 기조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학초가 살아왔던 시기는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에 이른 격동기입니다. 이때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은 조선 전기보다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학초실기에도 그 사건을 이해하는 배경 설명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식이 더 필요하여 가끔은 조선시대 근대사 이야기를 가미하여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그 중에서 근대사를 학초의 삶을 통해 간접 체험함과 그에 따른 부차 설명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부가적인 산물일 것입니다. 체험하는 근대사 학초실기 이야기 채널은 그가 남긴 학초전 1권, 그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이한 학초실기를 바탕으로 매월 369, 12, 15, 3호 배수의 날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올리겠습니다. 다른 채널 영상은 단회성이지만 이 채널은 그 성격상 처음부터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재미도 더 있습니다. 학초실기 이야기로 검색하여 본 채널에 들어와서 재생 목록을 누르면 체험하는 근대사와 학초실기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청하고 싶은 목록을 골라 시청하시면 됩니다. 3일마다 영상은 올라갑니다. 일일이 채널을 찾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이 도움될 것입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내 생각이 따로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충실히 대답하겠습니다. 꾸준히 시청해 보시면 단순 호기심과 재미삼아 보는 영상과는 무게가 다름을 느끼시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